뭐 총선 앞두고 정치 이야기도 한 꼭지 하겠습니다. 진실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 진박 이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뭐 최경환 전 부총리의 진박 마케팅이 뭐 잘못됐냐 옳으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은데요. 정말 이 부분에 이야기 조금만 하면 또 떼거지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요. 적어도 북한보다 나으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텔레비 보시는 분한테 경고 드립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진박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하면서 진박 논쟁하니까 뭐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하면은 최경환 부총리와 가까운 사람은 진박, 먼 사람은 비박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비박이네요. 최경환 부총리 보고 유승민하고 직접 붙지 왜 시원찮은 사람 내놓고 그렇게 남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떠드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죠. 뭐 저도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저도 비박인데 그 기준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면서 조금씩 구체화는 되고 있어요.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이한구 위원장이 양반집 도련님 같은 자들 안 된다. 조금 구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박이라면서 이번에 대구에 나서는 전직 장관, 수석 이런 분들 중에도 양반집 도련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양반집 도련님들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뭐 친박 쪽엔 없냐, 뭐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발씩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공허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최근 10년간만 10년간만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도까지 한 10년만 따졌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큰 이슈들이. 뭐 노무현 정권 때 보면은 사학번 문제 있었죠. 그때 핵폭탄 실험 됐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 추석 때 했잖아요. 그리고 민노당이 그때 처음 원내 진입 들어왔었고 이명박 정권 때는 광우병 난동이 있었죠. 그리고 천안함이 있었죠.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세월호 난동, 국정원 댓글 선동,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핵폭탄 4차 실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하나를 막 무너뜨릴 정도의 이 이슈들인데 그 10년간 지금 새누리당에 출마한 진박이든 비박이든 뭐 친이든 그래도 뭔가 좀 그 사회적인 리더로 했던 사람들이 출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 집에서 사회 지도층이죠. 들어도 있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년간 그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10년 동안에. 그걸 한번 쭉 리스트를 뽑아서 이때 어떤 입장을 했는지,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있었죠. 그리고 현역들 같은 경우는 국회법 파동도 있었죠. 그걸 다 정리해놓고 입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나오죠. 그러면은 뭐가 진박인지. 입장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도 있고 입장이 없는 사람들이 부잣집 도련님들이죠. 때에 따라서는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용감하게 정권의 입장이나 보수 우파의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 패션 우파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공격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NLL 논란이 일거나 통진당 해산이 일거나 학교 갔었대요. 뺐다가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문창극 아닙니다. 문창극 파동 같은 경우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거든요. 그때 문창극 공격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실명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게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 때 직접 데려와서 배지를 달아준 이른바 박근혜 키즈들이었거든요.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이름으로 배지를 달은 사람이 152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2015년 5월 29일 날 국회에서 국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려고 한 국회의 의회 구태타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97명이 찬성했는데 거기에 TK 의원들이 수두룩하고 하물며 TK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이라 지금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했어요. 수두룩해요. 지금. 예. 자, 그러면 그 97명을 일단 빼면 진박에서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국사교과서부터 문창극이부터 국정원 댓글부터 또 NLL 문제, 통진당 해산 헛소리한 사람 쭉 빼면요. 새누리당에 과연 진실한 사람이 남을까요? 요즘 마이너스 금리가 유행이라는데 다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의원 숫자가 진실한 의원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닐까 생각도.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 대해서 그냥 일부러 조사한 게 아니라 뭐 그때마다 이제 최전방 전사로 저는 뭐 민병되지만은 간군이 아닌 싸울 때 봤을 때 이 조건에서 그래도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김진태 의원 한 명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그 정도 한 명 정도고 뭐 중진에서 윤상현 의원 정도가 좀 많이 이제 따라왔더라고. 한두 명도 안 돼, 한두 명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갈라지는데, 전체 갈라지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노당 때부터, 이른바 제야에서는 민노당 해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에. 통진당 해산 때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이제 이분들한테 민노당 해산 때 당신들 뭐 했냐고는 안 묻겠는데,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싸웠어야지, 그때는. 그때는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이른바 정치 지방생을 하더라도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다 블로그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리더층이니까. 거기다가는 뭐 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글이 한 편도 없다. 통진당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거 다 걸러야 되는 거죠. 적어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 때 철저하게 주둥아리를 다무고 있었던 분들은 또 국회법 개정안 때 주둥아리를 다무고 있었던 분들은 빼야 되는 거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결국 그 이야기 한 건데요. 우리 이야기하는 걸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진실한 사람 이 논란 이 이전에 그야말로 부잣집 도련님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감별사부터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한구 위원장이면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 부잣집 도련이라는 것은 뭐 집안 아버지 재산 조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굵직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그거 한 10개만 잡으면은 그대로 감별되거든요.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게 그냥 이 머슴 하나 옆에 차고 다니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방자전 뭐 이 춘향전 이런 거 보면 옆에 이 머슴 하나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면서요. 먹고 노는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죠. 자, 지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고 나간 수석 장관 출신 뭐 청와대 근무하던 분들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뭐 솔직히 지금 대구 쪽에 나가시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뭐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근데 초기 1년 2년 차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국정원 댓글로 정권 정통성이 막 흔들리고 세월호 난동에 허우적대고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분들? 그럼 보이지도 않고 뭐 밖에서 싸울 때 네? 아니 청와대 뭐 수석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수두룩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실한 뭐 박이다 그러는데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수석하기 전에도 어쨌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수석하기 전에. 다 했죠. 그럼 그때는 무슨 입장이었는지 언론인도 있고 한데 그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진박 감별사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한 10개를 뽑아서 한번 다 이 출마자들의 조사해보면은 한 10명도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저는 현역이 문제가 아니고 예비자까지 합쳐서 10명도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부잣집 도련님 당. 근데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에 보면요. 조선일보가 와 갑자기 마음을 먹고 글을 썼는가 모르겠는데 상향식 지금 경선에 매수나 초작이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내가 끝없이 이야기한 문제를 잊어서 쓰고 있어요. 뭐 유령 당원부터 여론조사 조작, 착신 전화부터 등등 당원 매수 등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병국청 활동하면서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 다니면 지부장들을 모집하잖아요. 지부장들이 이제 출마자를 접촉해서 지역 현장 몇 군데만 다녀보면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 엉망진창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도 이제 지역 취재만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 알게 되겠죠. 이게. 뭐 대전 중구에는 예비후보 4명이 유령당원 이 지역 협의회나 또 더 나아가서 시도당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중앙당은 그 말만 믿고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양천에는 현역 의원이 자기 뭐 기초 뭐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명부를 다 나눠주고 유출시켜 가지고 선거운동하라고 나눠줬다고 또 불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요 유령 당원이나 불법을 갖다 잡으려면 같이 싸우는 예비 후보들이 제일 잘 찾기 때문에 아예 당원 명부를 각서 받고 다 주라 이랬는데 새누리당이 전혀 안 주기는 찝찝했는가 한자를 지우고 그러니까 변희 X 이래갖고 또 050으로 된 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당원 1000명이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공천 규칙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너무 관리 안 해서 그러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제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탕치기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떠한 노선과 이념을 지키러 나온 게 아니라 야 이번엔 중앙당이 개입 안 한다.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왕창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권을 놓고 벌이는 조직폭력배들의 거의 난투극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폭력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강목 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옛날에 많았죠. 특히 민주당 쪽에 붙었죠. 불 지르고 많이 다녔죠. 막 뱀도 풀고 영화 강남 1970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소송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백 건의 쌍방 소송전이 벌어질 거고. 지금 300건이 넘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수백 건, 그럼 수천 건 넘어갈 수가 있죠. 쌍방 들어가면 정상적인 경선이 불가능한 겁니다. 경선이 불가능하고 저는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한 국회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판을 좀 볼 거라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컷오프 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요. 이건 정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곳곳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관내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 소속 직원들 다 옮겨주라부터 이제는 이 모바일 폰을 대포폰을 만들고 착신 전화하고 별별 일이 다 난무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상향식 공천의 결말은 아마 깽판 공천으로 끝나게 되버리죠. 저는 그 김정은이 대한민국 포탈과 종편을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다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될 여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다 보고 쐈다고 보고 있어요. 시점을. 그 정도야. 아마 거기는 이 전문가라는 것이 평생 하지 않습니까? 대남 공작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나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충성바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깨고 있고 아마 누가 공천될 건지 야당에서 그거 지금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당이 지금 안에서 완전 골마 터지고 있거든요. 완전 골마 터지고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그랬을 때 야 박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김정은하고 싸우겠다 했는데 이 부대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총선 뒤에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한국 정치 구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갖고 이번에 도발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여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성공단 사태가 여당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개판 5분 전으로 만드는 상향식 공천부터 수습이나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이 북한에 대응하는 문제가 새누리당의 기존의 양반집 도련님들로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변대표가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땐 수습이 늦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들어와도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수습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 와 어느 타이밍에 새로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판에서 불가능하다 보고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총선 연기만이 유일한 방법일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 11월 달쯤에 이 사람들 끝까지 선거구 획정 안 하고 끝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뭡니까 지금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이 이야기했는데요. 뭔 놈의 비상사태가 지금 4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을 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 선관위가 뭡니까? 선거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지금 불법인데 이걸 불법을 눈 감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이 불법을 낳으면서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총선을 연기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을 일거에 수습하지 않으면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벌어질 후유증과 이 돌풍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부잣집 도민들 개고생할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선 연기로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도 필요하고 안철수 당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라인업도 못 잡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당은 이 김정은 도발을 장기전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 당은. 왜 여론 이 포털이나 뭐 방송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당도 또 시간 끄면 끌수록 자기들이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 접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3자가 전부 다 총선 연기에는 아마 동의가 될 겁니다. 참 여러분 정말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걱정입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 생명과 성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 아마 미리 말씀드리면 김무성 대표는 아마 정계 은퇴해야 될 겁니다. 예. 괜히 그렇어요.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